네, 안녕하세요. 김개미 주식 투자의 김개미입니다. 자, 먼저 왼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식 차트 분석부터 매매까지 전체적인 주식 투자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니 주식 투자에 대해 쉽게 배워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실 거 아끼셔서 가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지난 영상에 이어서 5월을 바라보면서 4월에 천천히 사모아 볼 만한 종목 두 종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정유, 가스, 석유화학 등의 플랜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업으로 그 외적으로도 발전, 산업 설비, 환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차트는 항상 먼 시야에서 월봉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도별 실적을 가져왔어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2012년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서 2011년 7월에 최고가를 갱신하고 2012년에 들어서면서부터 2013년 실적이 크게 악화될 것이 예상되면서 주가는 이렇게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후에 2017년 520억 원의 적자를 기점으로 조금씩 실적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주가 또한 하락을 멈추고 박스권 횡보로 진입을 했죠. 그러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박스권에서 횡보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박스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작년 코로나 이슈로 인해 급락이 나오면서 주가는 최저점을 찍었고 그 후에 주가는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작년에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한 악조건 상황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올해도 계속해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봉으로 최근 주가 흐름을 보도록 할게요. 작년 코로나로 인해 주가가 최저점을 찍고 나서 현재까지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면서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아래에서 상승 압력을 계속 넣어주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추세를 살리고 있지만 위에서는 이렇게 14,700원에서 저항선을 형성하면서 주가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뒤집어 놓은 모양의 추세로 꼭지점을 향해 수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결국 이 부분에서 강하게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얘기로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위에 물려있는 투심의 본전 심리를 충분히 소화해 주어야지만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지금까지 3번의 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아래에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승 압력이 꼭지점에 다다를 때 저항 매물을 상승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의 방향일 것입니다.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최근 주가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을 상승 돌파하면서 정배열로 진입을 한 상태로 이 얘기는 아래에서도 차곡차곡 하락에 대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지지대들이 쌓이고 있다는 얘기로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 앞으로 주가가 이 매물대를 상승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실적의 방향이 제일 중요할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재물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의 시가총액은 2조 7,300억 원 정도로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인 2,448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11배 정도에 올해 예상 순이익인 3,073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8.9배로 10배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즉 현재 시장의 투자 심리에 있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바라보는 기대치가 그만큼 낮다는 얘기이며 현재 주가는 시장에서 낮은 기대치를 통해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으로서 만약 앞으로 실적이 견조하게 계속 성장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면 위축되어 있던 투심이 점점 녹으면서 기대치, 즉 퍼를 높여가면서 주가는 극적으로 상승 반전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현 시점 증권사 컨센서스상 올해를 기점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현 시점에서 주가가 멈춰 있거나 더 하락을 하게 된다면 실적 성장과 주가 간의 괴리가 더 벌어지게 되면서 퍼는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면서 더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의 사업 구조는 크게 화공 부문과 비화공 부문으로 나뉘는데 간단하게 화공 부문은 생활의 필수 불가결한 기초 에너지원인 석유류 제품 및 석유화학 원료의 생산, 공급 설비를 건설하는 플랜트 산업으로 코로나로 인해 발주처들의 투자가 위축되었던 것이 올해에는 전 세계적으로 경기 회복세로 들어가면서 플랜트 투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화공 부문은 산업 생산 시설 및 인프라 설비를 건설하는 산업 플랜트와 환경과 관련된 플랜트 산업으로, 특히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은 전 세계적으로 환경과 사회를 중요시하는 ESG 경영 기조에 발맞춰 이를 산업화해 나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벤처펀드에 300억 원을 출자해 수소, 탄소 중립 기술을 확보하고 사업화를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롯데케미칼과 탄소 중립을 위한 그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기업들의 ESG 기조에 따라 이를 통한 신사업 확장에 큰 노력을 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다른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사회적으로 환경 문제에 앞서 나가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의 비화공 부문의 환경 플랜트 사업은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판단되기에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재무 안정성도 보도록 할게요. 부채 비율은 200%로 비교적 높은 상황이지만, 이렇게 2016년에 454%였던 부채 비율은 매년 하락하면서 점점 재무 건전성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어서 얼마나 쌓아두었나를 보는 유보율 또한 현재 수치는 63%로 굉장히 낮은 수치이지만, 이렇게 매년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재무 구조가 빠르게 개선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향후 컨센서스 상에서도 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빠르게 감소하면서 2년 뒤에는 126%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무 구조가 빠르게 좋아지고 있는 이유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부채를 매년 줄여나가고 있는 가운데 2018년부터 흑자 전환을 하면서 자본 또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현재 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회복되어 가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부채가 빠른 속도로 감소해 나가며 재무 상황 또한 극적으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매집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올해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이어가면서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다음 종목은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철강, 에너지, 식량, 화학 등의 폭넓은 사업 분야에서 수출, 수입 등의 무역업을 하고 있는 종합 상사입니다. 최근 포스코의 아르헨티나 소금 호수에서 35조 원어치 리튬이 발견되는 대형 호재를 시작으로 미얀마의 정치적인 상황 속에 가스전 사업에 불똥이 튀는 악재까지 이슈가 많이 있는 기업입니다. 자, 차트부터 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월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6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다가 작년 코로나 이슈로 투매가 나오면서 최저점을 찍고 작년 12월부터 포스코가 보유하고 있는 아르헨티나의 소금 호수에서 전기차를 약 3억 7천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수준의 리튬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포스코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차트적으로는 이렇게 장기간 여러 차례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오던 이 장기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대량 거래와 함께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의 신호탄을 터뜨린 상황입니다. 주봉을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파동의 저점을 높이는 상승 추세의 특징을 보여주고 나서 고점까지 이렇게 높이면서 상승 추세의 특징을 모두 보여준 상황으로 현재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이 상승 추세선 위에서 지지를 다시 받고 상승 추세를 이어간다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조정은 이 박스권 안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봉을 보도록 할게요. 아래에서는 이 정도 기울기의 상승 추세선이 상승 압력을 넣어주고 있으며, 위에서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파동의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전형적인 하락 조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이 박스권 안 어딘가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 반전하면서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이번 주 들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지지를 받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으므로 최저점을 잡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타이밍을 보기보다는 현 시점부터 분할 매수로서 조금씩 추가락이 나올 때마다 매집을 하면서 평균 단가를 조금씩 낮춰가는 전략이 현실적으로 더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항상 주가의 단기적인 흐름을 예측하면서 최저점에서 매수를 하겠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현실적으로 최저점에서 잡기보다는 하락할 때마다 조금씩 저가 매수를 이어가면서 평균 단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재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현재 시가총액은 2조 5천억 원으로 작년 지배주주 순이익인 2,386억 원 대비해서는 퍼가 10배 정도에 올해 예상 순이익인 2,909억 원 대비해서는 8.6배로 현재 주가는 시장에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며 다른 각도에서는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바라보는 이 기업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기대치로 인해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해 있는 상황에 올해 실적이 컨센서스와 같이 실제로 턴어라운드하고 실적이 이 증권사 예상치처럼 앞으로 내년, 내후년까지 성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처럼 하락 조정을 보이고 있을 때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시점일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이렇게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가 8.6배인 상황에 주가가 멈춰 있거나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향후 실적과의 괴리는 더 벌어지면서 이렇게 퍼가 7배까지 떨어지며 깊은 저평가 구간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성장과 함께 주가 또한 상승을 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4월 6일에 하나금융투자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무역 시황 회복 및 주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익 정상화가 가능한 부분과 모터코어 등 신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으며 1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즉 경기 회복에 따른 무역 시황이 앞으로 회복되면서 자연스럽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 또한 우상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으로 앞서 우리가 보았던 올해와 향후 실적 컨센서스처럼 실적이 꾸준히 성장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상황이죠. 그리고 특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 모터코어 등의 신사업의 성장 기대감입니다. 주가의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견고한 실적 성장이지만 퍼의 배수를 10배 이상으로 높이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는 신사업 등의 성장으로 얼마나 기대감을 조성할 수 있느냐입니다. 하이투자증권에서 발간한 리포트를 보시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포스코 SPS는 모터코어를 생산하고 있는데 모터코어는 구동모터의 심장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 수요 급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 모터코어의 매출액 추이를 보시면 현재 2천억 원 수준에서 5년 뒤에는 7,500억 원 수준으로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며 이를 위해 2024년까지 3천억 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해 글로벌 생산 거점을 확보하고 국내외 400만 대 규모의 생산 체계를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즉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기존 무역업의 실적 개선과 함께 신규 부품 사업의 성장성이 가시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현재 올해 예상 실적 대비 퍼가 8배 정도로 낮은 주가의 저평가 기조는 점진적으로 해소되어 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미얀마 가스전 리스크에 대해서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미얀마 국영 석유회사와 합작으로 건설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의 수익 중 일부가 미얀마 군부 자금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기업 측에 가스전 비용 지불을 중단하라는 압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기업 측에서는 군부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확실히 밝히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스전 사업의 중단 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얀마 가스전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외에도 인도 국영 석유회사 OVL, 인도 국영 가스회사 GAIL도 공동 참여했기 때문에 만약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입장에서 이러한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 가스전 사업에 대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이는 명백히 인도 국영기업과의 계약 파기가 되기 때문에 기업의 장기적인 사업적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러한 정치적 이슈로 계약 파기를 하는 기업과 어느 나라의 어느 기업이 함께 사업을 하고 싶어 할지를 생각한다면 기업 입장에서 여론을 신경 써서 미얀마 가스전에 대해 계약 파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이러한 이슈로 인해 투심이 악화되며 주가가 하락한다면 저가에 매집하기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자, 재무 안정성 측면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부채 비율은 163%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부채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측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유보율도 411%로 충분히 높으며 매년 이익을 통해 계속해서 유보율 또한 상승하고 있으므로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할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차트상 상승 반전의 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하락 조정을 통해 눌림목이 나오고 있을 때
때문에 천천히 매수 접근하기에는 좋은 시점에 있으며 앞으로 경기 회복과 함께 기존 무역업의 실적 개선세와 전기차 부품 등의 신사업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가시화돼가는 시점이므로 천천히 매집 개념으로 접근해 볼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됩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고 삼성 엔지니어링과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투자를 해볼 만한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판단되신다면 무리하게 한 번의 자금의 큰 비중을 매수하시지 마시고 꼭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시에 조금씩 매집하면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충분히 자금을 나누셔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분들 모두 성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